광주시의회 개원 3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그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 스튜디오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원으로서 활동하셨을 때보다 의장이 됐다는 것은 뭔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네. 하시는 일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광주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또 142만 광주 시민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광주시의회에서 딱 두 가지를 이제 새로운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후보자분들이 공개 토론회를 좀 진행을 했고요.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34년 만에 광주시의회가 여성 의장을 처음으로 배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걸 구분하기 전에 여성 시의장으로서 그런 상징성이나 그런 뭐 차별성 이런 부분들 최대한 좀 살려서 우리 네.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최은지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또 선출이 되면서 의장단 3석 중 과반 이상이 여성 의원입니다. 또 동구의회 윤선아 신임의장, 남구의회 남효연 시민의장까지 그야말로 정가의 여성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더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수정 의장께서는 구의원 3선하셨고요. 또 시의원은 이번에 재선을 하셨고, 그러니까 18년 동안 쭉 정치를 해오셨는데 네. 그동안 어떤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오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벌써 18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5선을 하고 있는데, 구의회 때부터 보면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라면 네. 5개구 구의원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현장 속으로라는 의정 연구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의원님들과 28명의 의원님들과 각 그 당시에 정말 해야 될 사업들, 네. 해야 될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공부하고 현장 속으로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네. 필요한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년 쪽 분야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면은 저의 보면 키워드가 청소년 아니면은 그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된 약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좀 정책을 쭉 펼쳐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직접 발로 뛰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 예, 네. 이걸 그렇죠. 또 실천하셨군요. 예. 네, 정말 광주 시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동안 꼼꼼하게 신경을 써 오신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뭔가 추진해왔던 정책 중에 이건 정말 보람찼다 싶은 정책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은데 선택을 하라면은 저는 이제 구의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그 당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청소년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직접 그 당사자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주민 발의로 북구 최초로 함께 그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고요. 네. 또 광주시의회 입성에서는 운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둔형 외톨이는 정말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고 실태 조사조차 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일본까지 가서 그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해서 했던 건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됐고 이후에는 국정과제로 지금 현재도 올라와 있는 거고요. 또 법안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소통과 경험의 노하우가 오늘날의 의장의 자리에 오르시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의정 활동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의정활동을 주제를 딱 공감, 신뢰, 또 용기, 실력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죠? 네, 먼저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의회에 들어와서 한 것은 우리 현재 의회 사무처에 100여 명의 직원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 의원들을 지원해 주시는 인력들이 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기 때문에 네. 네네. 그분들 지금 면담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정말 의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빛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축으로
지금 중심을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정 공약 지원단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들었는데 많은 정책 또 공약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외 지역 교부금 지정이랄지 지역의회, 지방의회 예산권 조직권 확보를 위한 TF 운영이랄지 여러 공약들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 그리고 공약 지원 활동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각 네. 의원님들이 처음 준비를 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실은 점검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의원별 아니면은 또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점검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 후반기부터 조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꽃이 이제 조례 제정 입법 활동을 조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그걸 점검을 할 수가 개인이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례 평가 그 인력기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일일이 그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되는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네. 그러면 그게 의원님들의 개인 성과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광주시의 행정을 감시해야 되는 광주시 의회가 네. 예산권과 그리고 조직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우려를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되는 네. 그런 지방의회법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의장님 정말 많은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데 의정 활동을 또 잘 펼치려면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의장 후보 경선이 많이 치열했잖아요. 네. 네, 그 네. 후유증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중 교육문화위원장 투표가 2번이나 부결이 됐다가 어제 가까스로 선출이 되셨는데 남아있는 민주당 내 갈등을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하셔서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보통 보면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는 항상 이렇게 홍역을 치르듯이 해오고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을 믿는 거고, 전반기 때 우리 구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주류 비주류 없이 원팀으로 광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후반기는 또 워낙 일 욕심이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이시고 또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후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잘해주실 거라고 보고, 저 역시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팀이 돼서 광주시의 행정을 잘 감시하고 잘 이끌어 나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년 동안의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실 건데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 공약 지원단을 잘 운영하고 싶고요. 또 보면은 아까 조례 평가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잘해 나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약간의 일탈이 있다 보면은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들이 열심히 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할 거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늘 의회에서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뭐 정책 컨퍼런스라든지 시민의 주권의 날이라든지 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펼쳐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광주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이 의원의 배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늘 그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신뢰받고 용기 있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시의회가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네. 주변에서 노잼 광주에서 네, 빨리 네. 꿀잼 광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이런 광주로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광주시 네. 의회도 물론 책임과 앞으로의 그런 목표에
이것이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기 좋은 광주라는 하나의 원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